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처분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그러면 계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다 처분하고 이제 마지막 한 주택이 남았다, 그죠? 그랬을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거주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보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2017년 8월 2일까지는요,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든지 간에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1세대 1주택은 이제 비과세,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샀다, 그리고 그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었다. 이 경우에는 2년 보유 플러스 앤드 2년 실거주 요건이 새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이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2017년 8월 3일부터 이제 바뀌었다. 이걸 먼저 머리에 넣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말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계좌 이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무주택이다, 그죠? 1세대가 이런 경우라면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때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이 사람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적 안정성, 그렇죠? 그걸 위해서 보호를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계약금 지급할 때 무주택자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면은 이제 나중에 팔 때, 그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이 과제가, 숙제가 남았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보유기간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서 말이죠. 자, 요 문구는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주택을 이제 팔 때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것인가?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32, 그죠? 작년 12월 24일 날 확실히 답변을 해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처분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택은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은 원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마지막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마지막 주택이 된 때부터 이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따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보유기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거주기간은 이 문제인데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보유기간만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유기간은 오케이 해결됐는데 거주기간도 이제 또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가 또 대립을 하죠. 자, 실제로 내가 거주한 기간, 그 기간을 다 계산해야 된다. 그죠? 아니다. B설은 말이죠. 보유기간과 같이 간다. 보유기간, 마지막 남은 주택이 된 그때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면은 거주기간도 설령 30년 전부터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보유기간하고 똑같이 간다. 그죠? 요 법을 유추 해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쟁점을 보시면요. 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왔는데 이 2년 실거주 요건은 2년 보유 요건과 같이 세트로 똑같이 움직이느냐? 아니, 거주는 실제 거주한 때로부터 가는 거고 보유는 법에 있는 그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재산세제과 35, 2021년 1월 14일 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왔는지. 자, 누가 질문했습니다.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은요. 다주택자가 한 채를 남겨놓고 다 팔았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주택을 이제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네요. 요 말은 그거죠. 보유기간과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30년 전부터 거주를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이 사람도 거주 기간을 이제 스타트해야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Yes. 그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거주 기간을 계산하라. 당신이 설령 30년 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거주 기간도 똑같이 가라. 억울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라. 이런 답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거는요,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그 답변을 하면서 예를 든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자, 보시죠. 2018년도 4월 3일 날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팔 때. 그 다음에 B주택을 한 채 더 샀네요. 즉,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은 다주택자가 이제 됐네요. 자, 그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B주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때 팔았습니다. B주택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기획재정부 그 해석 보면요. 당연히 B주택을 판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은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주기간입니다. 거주기간. 그죠? 거주기간도 보유기간과 세트로 같이 갈 것이냐. 거주기간은 아니다. A주택을 처음 취득한 이때부터 거주기간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때부터 내가 거주기간을 이제 기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요. 요 시점하고 비교하면 5년 이상 거주한 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거주기간을 이제 계산하면은, 만 2년이 안 됩니다. 이때는. 2년이 안 되죠. 보유기간도 2년 안 되고 거주기간도 2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자, 결론은 아까 나왔죠. 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 따라서 이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보유도 거주도 똑같이 B주택을 양도한 마지막 주택, A주택이 마지막 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 기획재정부의 1132, 요 해석은요, 보유기간에 대한 답변이고, 요 35, 이건 말이죠. 거주기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다. 원래부터 다주택자가. 그러면은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부터 마지막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요. 거주기간도 마지막 남은 주택에 원래 거주한 때부터 계산을 한다. 이 두 개는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주택자였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거주기간도 기산.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정리요. 그래서 자, A, B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그런데 B주택을 팔았다. 그리고 A주택은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를 하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이제 이때부터 마지막 주택이 된 때, 즉 B주택을 판 때부터 2년을 카운팅을 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네요. 예. 자, 이상과 같이 다주택자가 한 채를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채를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언젠가는 팔겠죠. 그랬을 때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은 어떻게 카운팅하느냐. 즉, 두 개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똑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실제로 30년, 40년 전부터 내가 이 주택에 거주를 했는데 이 거주 기간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죠?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거주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고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지만은 법 문구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마지막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해야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엄격한 룰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